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물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혹은 낮게 표시하거나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의 광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송승현 부동산 연구소 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좀 호황이 많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개업을 하시는 종사자도 많이 늘었을 거고요. 그만큼 광고도 많이 게재를 했고 또 그 안에서 경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허위 매물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그 제재라든지 신고 건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 상반기 신고 건수가 17,824건, 그다음 하반기가 21,445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8년 지금 상반기만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는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지금 신고되는 건수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1,392곳 이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도 현재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년 새 37%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만큼 수치가 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부동산 허위 매물을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은 가격하고 매물,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오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을 보시면은 사실 월세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월세를 좀 낮게 책정을 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금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가면은 월세랑 관리비를 합하면은 상당히 월세, 내가 지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거래가 사실상 끝났는데도 광고를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미끼 매물로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허위 매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젊은 부분들은 옵션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요. 이런 부분도 상세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를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허위 매물 유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집값 담합 등의 이유로 등장하는 허위 매물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안에서 뭐 분여회라든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에 대한 집값이 떨어지길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담합을 하는 성향들이 있고요. 이런 가격들을 중개업소에게 좀 강요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압박 또 그 안에서 중개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을 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업소들이 이런 물건들을 좀 많이들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강요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상 피해를 보고 또 중개업소가 또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허위 매물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해야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실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 역시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중개업소들이 이제 일요일 날 또 쉬는 경우도 있고 또 집을 보려고 하면은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또 세입자하고 시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내서 방문을 했는데 허위 매물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마음적으로도 좀 불쾌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내용들을 제시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된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노력 이런 부분에다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당히 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의구심들을 좀 많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허위 매물들이 좀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확실한 대책 혹은 규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허위 매물에 대한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강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니까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 그 자유 규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시정이라든지 경고 그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정상 매물이라고 중개업소들이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겨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등록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부동산 매물 클린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뭐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허위 매물들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강화를 하고 또 좀 좋은 그 안정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들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나 그 계획일 뿐 아직까지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벌 수위가 앞으로 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점들을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그 소비자들은 전화를 한 곳만 하고 가격만 보고 방문하시면은 사실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네 부동산에는 시세가 존재를 하거든요. 여러 부동산을 뭐 한 3개에서 5군데 이상 정도 통화를 좀 해보시고 그에 맞는 적정한 시세를 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또 최초에 내가 등록한 그 일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자하고 내가 그 보려고 하는 일자가 너무 차이 나면은 없어졌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등록 일자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역시나 시장에서 존재하는 그 시세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낮다라면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의심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뭐 방문을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